이정민의 투자의 오해와 진실, 이스토리 이정민 본부장님과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또 다음 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의 투자의 오해와 진실, E2O. 예, 반응을 안 하시는데요. 그 줄임말 하시는 줄임말. 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 줄 알고. 네, E2O, 이정민의 투자의 오해와 진실. 그러면 오해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입니다. 첫 번째, 모건 스탠리가 미국 주식시장 강세에 완전히 진입한 것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세 국면이라는 거죠.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역전, 원유 가격 하락, 그다음에 또 기사 읽어보면 실적이 결국은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걸로 강세장 진입한 거 아니다. 동의, 비동의? 저는 오해다. 오해다.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모건 스탠리는 작년 10월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나마 좀 제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대형 투자 IB들의 흐름은 골드만삭스가 가장 잘 맞춰가고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요인이 미국 국제 수익률 역전 현상 이 부분은 계속 시장에 깔고 가고 있는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새롭게 부각되는 악재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금값 상승은 왜 금값 상승을 갖다 이유를 대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가 벌써 퇴색된 지가 저는 10년 넘은 것 같은데 리스크 자산입니다. 금은. 달러와 시장 환경의 변동성에 맞춰서 오르고 내림이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고요. 원유 가격이 오를 때는 인플레이션을 논하고 원유 가격이 빠지면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왔고 실업률도 최저치로 3.4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안 좋아야 시장은 연준에서 화답을 보일 텐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난 것이 좀 아쉽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옐런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죠.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없다. 이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래 경기 침체 없다 확률을 35에서 25로 낮췄고요.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평균 확률이 15%입니다. 근데 15%에서 10% 높은 경기 침체 확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직 왔다라는 어떠한 자료도 근거 자료도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꼭 강세장일 필요가 있습니까? 상승장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주셨네요. 강세장 진입한 건 아니다. 그러면 아직은 약세장이라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강세장에 진입했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세는 아니더라도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 모색을 하고 있고 상승장 정도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국가별이 다르고요. 업종별이 다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데드캣 바운스다,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하지만 그 앞전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S&P 500이 넘어가느냐와 4100을 장악하느냐로 문제를 이제 삼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두 개를 다 장악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이 있는 동안 테슬라가 바닥에서 2배가 올라왔고요. 바닥권에서 급등했던 뭐 디즈니, 넷플릭스부터 해서 이 논리로만 시장을 봤다라면 저점 매수를 절대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수익률 게임은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이 강한 강세장은 아니지만 과이격으로 빠진 종목군들, 저평가된 기업들은 계속 랠리가 터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이 부분은 우리 올 한 해 내내 우리에게 다가올 잡음처럼 계속 놓여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요? 사실은 미국도 나스닥이 미국 나스닥이랑 우리 코스피랑 요즘 강합니다. 그죠? 코스닥도 이제 뒤로 좀 따라 붙었지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 증시에 비해서 좀 디커플링 차별화돼서 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가장 큰 거는 저평가 요인인데 지금 저평가 부분이 좀 많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PER, 그 중에 EPS죠. 중간에 있는 E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EPS가 높으면 저평가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건 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PER이 조금만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PER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는
또 18배 수준까지 다시 원위치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환율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또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 그러니까 타 국가, 미국 내의 대표적인 기업들보다는 중국과 또 아시아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높은 국가들 쪽으로 자금 이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줌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거 아니에요? 주가가 네. 끌어올린 건데 외국인들 매수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숨이 조금 찬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강도는 둔화되겠지만 들어올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 그 기준점을 하루에 3천억 매도 물량이 만약에 나온다. 근데 그것이 3번 연속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매도 예. 제도. 매도가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수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거나 팔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추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환율인데 제가 저번에도 환율이 한번 21선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20일 이평선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게 고용지표가 호조 발표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 나오면서 연동되어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번 튕기고 나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다시 환율 쪽에 환율이 급등 나오지 않는 한은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미국 증시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살펴봤고요. 투자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인공지능, AI, 챗 GPT 열풍이 정말 강력하게 불고 있는데요. 너무 좀 과열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닷컴 버블이 아른거린다. 예, 그만큼 이제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부장님? 저는 이 부분을 진실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세모로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닷컴 버블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면은 그때 50배, 80배, 100배 날아갔던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닷컴 버블이 맞지만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정말 추세적인 법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법을 아직 형성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막 닷컴 버블이라고 네. 막 또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인류가 진일보하는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업종, 섹터, 산업은 거대한 상승으로 메가 트렌드가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영국 논문에서는 구글 이대로 있다가는 구글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타이핑 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오히려 자율주행차보다 더 깊숙이 들어온 실물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가가 어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 구글 인공지능이 답변을 오답을 내놓으면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구글이 오답을 냈지만 반사이익은 마소,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들, 애플 등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신호가 아니라 소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세 배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반드시 또 들어가겠죠. 그러나 단기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지 메가 트렌드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번 2월에 좀 흔들림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2월 달 후반부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네네. 예. 그래서 저번 주에 2주 전에도 계속 질문하셨을 때 제가 네이버 부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챗 GPT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네이버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네이버 계속 이제 그 효과를 등에 업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가 계속 되리라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하는 근거와 명분은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안 좋을 거야라는 논리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성장주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은 단기 급등한 건 맞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인데 여러 얘기 나오는 그런 기업들보다 탑픽은 네이버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탑픽은 이제 셀바스 AI와 네. 코난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주가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중소니까 네. 빼놓고 대형주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오케이. 라운드형 상승이 나오는 게 네이버고 연기를 지으면 알체라. 알체라가 네이버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은 당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혜받는 것은 반도체주다. 엔비디아는 뭐 그것 때문에 엄청 올랐고요. 네네.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실질적으로 코인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게임 때문에 또 성장했던 회사고요. 모든 기반에 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다 분석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일단은 1등 기업이 맞습니다. 칩 관련 회사는.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를 AI 챗봇 관련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지금 인텔이 15일 날 확정 지었죠. 15일 날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러면 DDR5? 그렇죠. 예. DDR5 이슈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 이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엄청 커질 거고요. 그 기대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챗 GPT 열풍에 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주제는요.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주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테슬라가 워낙 밀려 있다가 강하게 반등을 해오고요. 국내 2차 전지주들도 뭐 에코프로 소재주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 다 많이 오르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다시 오르는 것들은 꼭 테슬라 효과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왜 오르는 꼭 거예요? 테슬라 때문은 아니더라도 네. 테슬라 영향이 큰 거예요? 주가의 상승이 네.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고 또 호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주가는 계속 좋고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40조 규모, 10년간 40조 규모의 수익을 또 SDI, 따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잘 오르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또 제가 모멘텀 하나 조금 추가로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에 대한 효과 계속 나올 것이고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이슈가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근데 3월 1일 날 2023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테슬라가. 네. 이때 이제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할 텐데 이제 우리의 계획은 이거야를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한대요? 작년에 지난번에 로봇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는 뭐예요? 주제가? 이번에는 제 생각은 스페이스 X와 지금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고 그런 포부를 밝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넘사벽으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특히나 사이버 트럭은 그렇다 치더라도 SUV니까요. 세미 트럭, 대형 트럭의 전기차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시장의 물동량들을 테슬라가 다 흡수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장도 이미 기가팩토리를 계속 늘려서 확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못 쫓아갈 거예요. 경쟁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이러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는 한 올해도 2차 전지는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뭐 작년부터 올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주고. 에코프로는 사실은 에코프로 BM하고 좀 결이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유럽의 IRA법 이런 걸로 뭐 그다음 그 폐배터리 이런 쪽도 부각이 됐고 네. 쇼커브도 나오고 이러면서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자리는 좀 부담스럽죠.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 맞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음봉이 하나 주고 갈까, 2개 주고 갈까, 3개 주고 갈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 단기권에서 대략 60%, 6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 눌림목 단계는 한번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반기까지의 모멘텀을 본다라면 이 에코프로가 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회사 에코프로 CNG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수산화 리튬 사업을 맡고 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비상장이겠죠. 네네. 근데 이 수산화 리튬이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과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배터리를 갈 수 있는 길이 일반 리튬이 아니라 이 수산화 리튬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올해 IPO 관련주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하반기 IPO를 개시를 합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전구체 배터리를 또 네. 하는 회사예요. 전구체는 지금 테슬라랑 전기차들이 화재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 전구체 배터리를 넣어야만이 화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다소 주가가 급등해서 부담스러운 자기는 맞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우리 사주 물량 나온다고 떠들썩했다. 요즘은 그 얘기 아무도 안 하네요. 네. 다 수급을 다 머금고 지나가 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2차 전지 그러면 분야가 많은데요. 수산화 리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기 혹은 뭐 중장기 어떤 섹터 보고 어떤 기업들 보시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셀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다만 저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LG 엔솔이 먼저 할 거냐, 삼성 SDI가 먼저 할 거냐를 봤을 때, 네. 삼성 SDI가 먼저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비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PNT 한 종목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이렇게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중소 종목군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군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첨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이슈 진단 투자 전략 이정민의 투자의 오해와 진실, 이스토리 이정민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